요 앞에 좀 앉을게요. 여기 앉을게요. 여기 앉으면 우리 근무자들이 앞에 그 현지원 직원 이외 그다음에 민족 중에 안내 요원 이외는 전부 다 안내 들어가세요. 전부 다 들어가세요. 네, 오늘 참석하시는 내빈들께서 모두 도착하시면 식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앉을 자리 있으시는 분만 들어가고. 오늘은 대통령의 뜻을 기리는 추도식입니다. 박수는 가급적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용하세요.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하세요. 정숙해 주시고 오늘은 대통령의 뜻을 기리는 추도식입니다. 박수는 가급적 행사간에 치지 않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도식입니다. 정숙해 주시고 식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조용하세요. 자, 여기는 지금은 이제 추도식장입니다. 식을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인사 나중에 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이 정중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간에 박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자가 앉았네. 아이 참. 나 좀 앉자 하니까 그거 안 된다 그러고 기자는 앉고. 자, 추도식을 곧 시작하겠습니다. 옷깃을 여미시고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국 근대화의 터전을 닦으시고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온 정성을 기울이셨던 박정희 대통령 40주기 추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머리 좀 치워주세요. 머리 좀 치워주세요.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군악대 연주에 맞춰 1절만 제창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고인의 묘소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 대하여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호 추도위원장께서 개식사를 하시겠습니다. 개식사 한강의 기적과 더불어 눈부셨던 동방의 등불이 사그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로 뭉쳐 활기 넘쳤던 작지만 큰 나라 대한민국의 풍채가 볼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비좁은 땅덩어리에 갈기 찢어진 편가름의 폐사음으로 두 동각이 났습니다. 저주의 삿대질이 격하여 딱히 내전의 임계 상태를 빚고 있습니다. 세상 물정이 온통 물구나무서고 바라볼 곳을 잃어버린 허탈한 민심은 밤잠을 설칩니다. 개방사회의 버팀목인 상식과 순리가 후미진 구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오만과 객기가 번쩍이는 좌파 운동권의 권력 독점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잔치에는 한치의 쉴 틈도 없습니다. 구중신처에 묻혀 아집의 성곽을 쌓아올린 문재인 리더십의 행로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화근의 불씨를 몰고 올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태산 같은 나날입니다. 형형했던 대한민국의 영혼이 실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는 시점에 백성의 가슴에 아로새겨진 서글픈 오늘의 자화상입니다. 그 중심에 남쪽 대통령을 자임하는 문재인이 있습니다. 경제, 안보, 외교, 교육을 잇는 국정 전반이 총체적 난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좌우로 쫙 갈라진 국론 분열을 직접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진단한 문재인 대통령의 허술한 시국 진단은 충격을 넘어 가히 절망감을 국민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유의 문재인표 유체의 딸 화법인가, 인지 부조화의 탓인가, 국정 최고 책임자의 본질적인 깜냥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찬 노릇입니다. 오늘 우리는 청사에 빛나는 부국 강병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님의 언덕을 기리는 40주기를
맞아 잠잠한 심정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진동을 하세요. 진동을 하세요. 진동을. 조국 근대화를 향한 잘 안 돼. 천지개벽의 대업을 완성하신 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허물을 마음속으로 섞고 대제합니다. 님께서 이루하신 자랑스러운 나라가 졸지에 이 지경으로 굴러 떨어진 것을 미리 살펴 막지 못한 우리의 불찰과 태만을 뼈에 사무치게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개식사와 추도사는 감히 영전에 바치는 처절한 참회록입니다. 한국인의 밤잠을 가위 누른 숙명적인 보릿고개 늘 아득한 전설 속의 사으로 물리치신 박정희 시대야말로 수천 년 우리 역사 속에 유일하게 용솟음 쳤던 굴기의 청년기였습니다.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를 나라 세움의 뿌리로 삼으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근대화의 주춧돌을 밟고 뼈대를 굳혔습니다. 두 어른은 나란히 한반도 등줄기 우람한 백두대간으로 우러러 받들어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공덕을 폄훼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씻을 수 없는 고약한 행실은 언젠가 기어이 보상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내면에는 가능컨대 금단의 언어가 존재합니다. 자유, 건국, 산업화, 한강의 기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정권 초반 뜬금없는 개헌 시안을 발표하면서 자유민주 기본 질서를 못 박은 현행 헌법에서 굳이 자유를 삭제하려고 시도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트남 공산화의 희열을 느꼈다는 자연인 문재인의 이념의 민낯은 투시할 수 있는 결정적인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건국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상징하는 역사성이 투영된 단어입니다. 산업화 근대화는 영락없는 박정희 대통령의 대명사입니다. 좌파 정권은 결단코 지워질 수 없는 두 거인의 큰 이름 능멸하고 있습니다. 좌파 정권의 이실직고를 우리는 청구합니다. 우리의 청구는 치열하고도 강력합니다. 숱한 국정농단과 예언의 흔적들이 도처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나라의 정통과 정체성을 해체하려는 흉측한 영모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역사농단은 어떤 사유로서도 사면될 수 없는 대역죄입니다. 우리는 이를 한 목소리로 크게 외쳐야 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가능컨대 광장의 광기에 떠밀린 선동과 거짓의 산더미에 깔려 영어의 순환을 겪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의 법정에서 명예회복될 것을 확신합니다. 마녀 사냥의 치졸한 흑막이
벗겨지고 있으면 신의 섭리입니다. 백적 간두에선 국난을 뚫고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 유기무환과 새마을 운동의 혼불이 녹아있는 박정희 정신의 부활입니다. 뜻을 함께 하시는 애국지사 여러분, 정당한 분노는 참된 주권 재민을 담보하는 정의의 표현입니다. 자유대한을 되찾는 승리의 서곡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운동권 정치의 종언은 역사 전개의 순리입니다. 동지 여러분,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동지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가슴이 부딪힐 때 끌어오르는 그 정의의 힘,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동지 여러분, 이글거리는 성난 민심의 들판 그 한복판에 함께 달려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성을 빌며 제시차에 간호합니다. 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도식입니다. 행사 중에 박수는 치지 않도록 수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중의 회장 정재호. 한번 나오면 참은 사람들. 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0중에 박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전 국회의원께서 추도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뒤에서 묻는다고 뭐라 그래? 저기 카메라 바로 옆으로 가볼까요? 40년 전 오늘 당신께서는 너무도 갑작스럽게 저희들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 저는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며 대학에서 2번 재적된 후 공장에 위장 취업에 있었습니다. 한일공업 노동조합 부회장으로서 출근길 지하철 바닥에 뿌려지는 박정희 대통령 유고 호해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유신 독재가 끝나고 민주화가 되겠구나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당신의 삼선 개헌에 반대하는 시위로 무기정학되었습니다. 교련 반대, 유신 반대로 대학을 2번 쫓겨났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히틀러의 아우토반처럼 독재 강화의 수단이라는 운동권 선배들의 가르침대로 저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36년 뒤 제가 도지사가 되었어야 경기북부 최전방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속도로 건설이 필수적임을 깨닫고 당신의 성견 진행에 반대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마이카 시대를 외치던 당신을 향해 히틀러 나치 독재의 국민차 폭스바겐식 선동이라며 대학 교수들과 우리 대학생들은 모두 반대했죠. 우리나라는 자동차 제조 기술도 산업도 시장도 없고 후진국에서 그 어떤 나라도 자동차를 성공시킨 사례가 없다며 조목조목 근거를 대며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당신은 우리나라를 세계 5대 자동차 생산 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철, 자동차, 조선, 중화학, 전자, 방위산업 모든 부문에서 당신은 최고의 산업혁명가였습니다.
포항, 울산, 구미, 창원, 안산 신도시를 건설한 당시는 최고의 도시 계획가였습니다. 박정희 신도시는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대학, 공원, 주거 모두 역사상 최고 수준의 복합 신도시를 최단시간에 만들었습니다. 고속도로, 지하철, 항만, 공항 건설, 당신은 최고의 국토 건설자였습니다. 당신의 원대한 구상과 최첨단의 마스터 플랜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은 세계 역사상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늘 꿈꾸던 네 가지를 제가 가장 기호했던 당신께서는 모두 이루어 주셨습니다. 첫째, 배부르게 먹는 꿈입니다. 농지 개량, 통일벼 생산, 비료공장 건설, 댐 건설, 간척지 개발 등 농업혁명으로 5천년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둘째, 건강과 장수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어린 시절을 살아왔던 저희들에게 지금 같은 의료혁명은 꿈만 같습니다. 당신께서 추진하셨던 의료보험제도와 의료기술 수준은 미국인조차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셋째, 20대까지도 전기 없이 호롱불 켜고 살았던 저희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도 당신의 원자력 발전 덕택입니다. 넷째, 항상 물이 부족하여 먹을 물 받으러 양동이를 치고 줄 서서 기다리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농업용수도 공업용수도 모두 부족한 물 부족 국가에서 당신께서는 댐을 건설하고 산림 녹화를 하고 수도시설을 발전시켜 아무리 가물 때도 주방에서 화장실에서 맑은 물을 펑펑 쓸 수 있게 되었다니 저는 꿈만 같습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따님이자 저희 동년배인 박근혜 대통령은 촛불혁명 9월에 마녀 사랑으로 탄핵되고 구속되어 32년 징역점을 선고받고 지금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반공을 국시의 첫 번째로 삼으셨던 당신이 떠나신 후 40년 세월 동안 민주화가 도를 넘어 지금 대한민국은 종북주사파가 집권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적화 통일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빨갱이 기생충들이 나라를 벌겋게 물들이고 한강의 기적을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통역당 주범 무기수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로 평창올림픽에서 김여정과 세계 정상들을 향해 커밍아웃하는 김정은의 대변인 문재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김정은을 칭송하며 위인으로 맞이하는 환영단이 생겼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며 반일 죽창투쟁을 선동하는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신께서 이룩하신 한강의 기적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는 자가 당신을 친미 반공수구 적폐 세력으로 공격하며 역사를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무상복지를 약속하며 평화경제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있어도 주적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김정은이 핵미사일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데도 주사파와 집권자는 이제 평화는 있어도 전쟁은 없어졌다고 거짓 선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국빈 방문 중에 트럼프 참수대회가 미국 대사관 앞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미군 철수 프랑카드를 미국 대사관 앞에 몇 년째 걸어두어도 철거하지도 조사하지도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싸우면서 일하자. 당신의 구호입니다. 국방과 경제의 근본 정신이요 기본 원리입니다. 소련, 중공, 북한, 공산국가와 대치하는 최전방 대한민국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당신의 구호가 절실한 오늘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싸우지 말고 나눠 먹자. 종북 주사파 문재인의 평화경제 구호입니다. 첫째, 우리 민족끼리 김정은과 백두산 천지에서 두 손 마주잡고 반대소합니다. 김정은은 갑자기 싸움 상대가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표준이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김정은이 핵무기는 폐기 대상이 아니라 미제국주의자와 일제 침략 세력에 맞서는 우리 민족의 복음이랍니다. 둘째, 문재인은 평양까지 김정은을 찾아가서 9.19 평양 군사 합의서로 NLL, DMZ, 정찰 비행까지 김정은에게 다 내주어버렸습니다. 셋째, 경제와 일자리의 주축인 기업을 적폐세력으로 몰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집권 세력인 민주노총의 강성파업, 만성파업 시기로 기업은 문을 닫고 자본 해외 도피가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넷째, 당신을 따라 싸우면서 일하자고 하는 시대착오 수국골통 취급당하는 그런 세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일하지 않고 잘 사는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없음을 절감하신 당신이 외치던 싸우면서 일하자는 외침이 그리운 오늘입니다. 하면 된다던 당신을 향하여 할 수 없다고 침을 뱉던 제가 이제는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칩니다. 당신의 꿈은 식민지 시대의 배고픔과 절망에서 자라났지만 역사를 뛰어넘었고 혁명적이었으며 세계적이었습니다. 당신의 업적은 당신의 비운을 뛰어넘어 대한민국과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 당신의 무덤에 침을 뱉는 그 어떤 자도 당신이 이룬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지는 못할 것입니다. 위대한 혁명가시여, 당신의 딸인 우리가 구하겠습니다. 당신의 업적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당신의 대한민국 우리가 태극기 자유통일 이루겠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 김원수. 다음은 이현주 국회의원께서 수도사를 하시겠습니다. 정숙하게 수도식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40대 1990년대에 대학교를 다니고 1970년대에 태어난 497 세대입니다. 저한테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50년이나 된 매우 오래된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대통령을 하셨던 그런 역사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자유주의자였던 저와는 그 당시에 50년 전에 권위주의 체제는 정서적으로 차이도 나게 아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막연히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업화의 아버지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막연히 듣고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천재적이었나,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큰 축복이었나를 깨닫게 된 것은 제가 30대가 되어서 산업 현장에서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치를 하면서 그때그때 선택의 순간에 직면을 할 때마다 더더욱 어떻게 그렇게 국민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순간순간의 인기에 집착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매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는 단순한 산업화가 아니라 가히 산업혁명이라고 불릴 만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업에 있을 때 많은 외국에 있는 기업인들과 만나서 다른 나라들의 산업 현장을 가봤지만 똑같이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어떤 나라도 우리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자기의 브랜드를 가지고 자기의 기업들을 가지고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세계 속을 호령하던 나라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우리 자체의 자본을 축적했다는 그것을 수십 년 만에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것이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자는 국민들이 열심히 한 거다. 기업인들이 열심히 한 거다. 대통령은 그냥 있었을 뿐이다. 라고 폄하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부지런해도 아무리 기업인들이 의욕이 넘쳐도 정치 리더십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 국민들은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가 없고 기업인들은 그들의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우리 역사상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아니 전 세계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낸 위대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그 산업화의 그늘을 비판합니다. 노동인권이 침해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아시다시피 서구 선진국의 산업혁명이 있었지만 그때도 그 산업혁명에 그늘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산업혁명을 두고 그 그늘에 있었다고 해서 산업혁명의 공을 폄하하거나 그 산업혁명 자체를 비난하고 깎아내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박정희 시대의 산업혁명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활의 진보와 정치 사회적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서민들은 중산층이 되었고 노동자는 사장이 되었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코리안 드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게 아니라 가재와 붕어, 개처럼 살자는 그런 시대에 저 같은 젊은 정치인들은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개천에서 수많은 용이 나던 다양한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였고 물적 폭력을 통해서 결국 국민들을 빈곤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오게 한 원인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혁신가요, 이노베이터였습니다. 40대 젊은 나이에 목숨을 걸고 나라를 바로 일으켜 세우고자 동료들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많은 역사적 해석이 있지만 그 젊은 장교들이 나라를 위한 뜨거운 마음에서 국민들의 많은
환호를 받으면서 일어났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산업혁명을 이루고 우리를 여기까지 발전시켰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건국 이후 자유민주주의의 미성숙기, 우리나라 안팎의 위협과 혼란 속에 국가 발전 단계를 산업화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수호라는 역사적 사명을 당신께서는 분명히 인식하고 훌륭히 해내었습니다. 그 어떤 누가 이런 역사적 발전 단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훌륭하게 완수할 수 있었겠습니까? 작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며 담대하고 강하게 앞으로 전진한 당신의 족적을 따라가면서 가난하고 힘없던 대한민국 국민이 길을 펴고 살아가게 하고자 했던 당신의 그 뜨거운 국민들에 대한 한없는 애정을 느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작금의 이 정치 현실을 보면서 작은 인기에 연연하고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비굴하기 짝이 없는 지금의 정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작아지고 부끄럽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또 다른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활력을 잃은 경제, 불안한 안보, 출구 없는 북핵 문제, 극심한 국민 분열. 이대로면 당신이 사랑했던 대한민국은 결국 추락하고 말 것이라는 모고히 송연한 위기감이 감돕니다. 한국보수는 건국과 산업화 등 한국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87년 이후 이전 세대가 만들어온 자산을 소비하면서 그 기득권에 안주해 오기만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들어온 그 새로운 시대를 그 혁신을 이룰 생각을 하지는 않고 과거의 기득권에 안주해 오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듯한 포장에 속아 진실을 외면하고 가짜 뉴스에 속아서 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끌려다닌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음과 단절해야 할 것이라고 깊이 성찰합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께서 위대한 혁신가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듯이 이제 다시 우리는 새로운 도약을 통해서 분열과 증오, 체제 혼란의 87 체제를 종언하고 시대 교체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후배들이 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국민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줄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후세들에게 더 깊이 널리 사랑받을 것입니다. 우리 40대 이하의 젊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더 젊은 더 후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때 이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새기게 될 것입니다. 당신께서 꿈꾸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 그리고 강한 나라 우리가 그 뜻을 받들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당신의 위대함을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함께 해낼 것입니다. 대통령님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원식 전 합참작전본부장께서 추도사를 하시겠습니다.
정숙하게 추도식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